반갑습니다, 여러분. 돈의 심리학 17번째 장인 비관주의의 유혹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세계,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변동성의 파도 위에서 매일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 시험의 주제는 항상 같습니다. 희망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떨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망보다는 공포에, 긍정보다는 부정에, 낙관보다는 비관에 훨씬 더 쉽고 강렬하게 매료됩니다.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 챕터에서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성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낙관주의는 무언가를 팔아먹으려는 세일즈맨의 가벼운 수작처럼 들리지만, 비관주의는 우리를 도우려는 지성인의 깊은 통찰처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앞으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 우상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그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몽상가 취급하거나 코인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려는 약장수 정도로 치부할 것입니다. 낙관론은 어딘가 모르게 가벼워 보이고 리스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아주 심각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각종 데이터와 차트를 들이밀며 곧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비트코인은 결국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화하여 동굴로 숨으십시오라고 경고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를 아주 현명하고 분석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려는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비관주의자들의 말은 언제나 낙관주의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치적으로 보이며 듣는 사람의 주의를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희망보다 부정적인 공포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 즉 수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를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저쪽 숲에 맛있는 열매가 많다는 긍정적인 정보는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정도의 보너스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보를 놓친다고 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쪽 숲에 호랑이가 산다는 부정적인 정보는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호랑이가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있겠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낙관주의자들은 불행히도 모두 잡아먹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매사에 조심하고 의심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도망쳤던 비관주의자들의 유전자만이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회보다는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밝혀낸 손실 회피 편향이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락을 경고하는 비관론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이성이 아닌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을 자극하며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아주 극명하고도 드라마틱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2009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주류 언론과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무려 400번 넘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들, 노벨상 수상자들 월가와 여의도의 거물들 그리고 각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내재 가치가 없다, 17세기 튤립 버블보다 더 심각한 거품이다, 결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사라질 것이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비관론을 쏟아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나 피터 시프 같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거시경제 용어와 화려한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며 아주 논리정연하게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진 비트코인을 다 팔아치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보이고 신중해 보이며 마치 정의로운 사도가 되어 탐욕에 눈먼 우매한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고 열변을 토할 때 많은 대중들은 그를 광신도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바라봅니다. 그의 낙관론은 너무나 거대하고 급진적이어서 현실 감각이 결여된 순진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챕터의 핵심인 비관주의의 유혹입니다. 비관주의는 우리에게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팔아라, 시장에서 도망쳐라, 안전한 현금 뒤로 숨어라.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이며 마치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낙관주의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려라, 기술을 믿어라, 변동성을 버텨라. 이것은 지루하고 불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자 모건 하우절은 역사를 길게 들여서 보면 결국 승리한 것은 언제나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1년이나 2년을 끊어서 보면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시장은 폭락했고 전쟁은 터졌으며 전염병은 돌았고 거래소는 파산했습니다. 그때마다 비관론자들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경고했잖아 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10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생산성을 높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려온 것은 문제 해결 능력에 베팅하고 인내한 낙관론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대표적인 지성인 린 알든의 낙관론은 결코 막연한 기대나 순진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그녀의 낙관론은 현재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모순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수학적인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인 부채 급증과 중앙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가 결국 화폐 가치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시경제적인 필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 즉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하는 구명정인 비트코인을 발견한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비관론자들은 타이타닉호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 다 죽었다고 비명만 지르지만 린 알든 같은 합리적 낙관론자는 배 밑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용히 구명정에 올라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현명하고 치적인 것일까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패딘 아모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문명적 차원의 낙관론을 펼칩니다. 그는 현재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사람들을 근시안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든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계속 떨어지니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당장의 소비와 쾌락에 탐닉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 선호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단기주의를 양산하고 결국 문명을 퇴보시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건전한 화폐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증가하는 화폐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낮은 시간 선호를 갖게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건축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아모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인류를 비관주의와 소비주의의 늪에서 건져내 다시금 장기적인 번영과 문명의 발전으로 이끌어줄 희망의 도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보여주는 낙관주의는 엔지니어링과 비전의 영역입니다.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문제점들, 예를 들어 전송 속도가 느리다거나 수수료가 비싸다거나 채굴이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정부 규제로 인해 불확실하다는 점들을 나열하며 비트코인이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 댑니다. 그들의 지적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그 너머를 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그 어떤 권력도 검열할 수 없고 누구도 탈취할 수 없으며 지구상 어디로든 빛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혁신에 집중합니다. 그는 초기 기술이 겪는 성장통에 집중하는 비관론자들과 달리 그 기술이 완성되어 가져올 파괴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도 비관론자들은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은 비행의 가능성을 믿고 목숨을 걸고 뛰어든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세일러는 지금 비트코인에서 초기 인터넷과 초기 항공 산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이고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거니까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살아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는 식의 무지성적인 태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멘탈이 무너져 털려나가는 비관론자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진정한 낙관주의는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거래소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결국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진짜 낙관주의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서 헤이즈 같은 노련한 트레이더의 관점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전적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 확고한 낙관론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짓누르는 거시경제적 악재나 규제 리스크 같은 비관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합니다. 그는 시장이 비관론에 휩싸여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싼값에 비트코인을 줍는 냉혹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대중을 휘어잡는 비관주의는 감정적인 동요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해야 할 시장의 재료이자 기회일 뿐입니다. 그는 비관론자들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어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것에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건설은 아주 더디고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루나 사태나 FTX 파산 같은 사건은 단 며칠 만에 비트코인 가격을 반토막 내고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은 대서특필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뉴스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꾸준히 상승하여 보안이 강력해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결제가 편해지며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밤을 새워 코드를 개선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가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과정은 아주 느리고 지루하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건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쌓이는 복리의 마법과 같아서 매일매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관주의는 시끄럽고 자극적이지만 낙관주의의 근거들은 조용하고 심심합니다. 우리는 자꾸 시끄러운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달콤하고 치적인 비관주의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를 무시하는 바보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린 알든처럼 냉철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아서 헤이즈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되 마이클 세일러와 사이페딘 아모스처럼 인류의 진보와 더 나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결국 문제를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낙관론자들에 의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관론자들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배가 가라앉는다고 소리칠 뿐 구명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낙관론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대하고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고 온갖 비관적인 전망이 난무한다면 그때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항상 비관론이 극에 달해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였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데이터와 철학을 바탕으로 조용히 예스라고 말하며 행동에 나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그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비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의 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철저한 공부와 확신을 바탕으로 말이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단단한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 비관론자들의 똑똑해 보이는 말잔치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헐값에 넘기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결국 긍정의 힘을 믿고 인내한 자들의 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비관주의의 달콤하고 치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낙관주의로 무장하여 투자의 긴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마인드를 다잡고 중심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사색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